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학년 수학을 공부할 10분 수학의 권수배 쌤입니다. 갑자기 요즘 코로나가 갑자기 좀 급히 퍼지는 바람에 좀 평택 서부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는 다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이번 주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은 현재 2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급적 외출은 좀 삼가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이제 새로운 이제 2학기가 됐는데, 뭐 1학기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1학기 때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도형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뭐 오늘은 먼저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도형의 이동에서는 평행 이동 말고 대칭 이동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뤄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평행 이동. 여러분들 교과서는 어디냐면 155페이지가 될 테고요. 그리고 미리 지금 학습지 확인할 거 여러분들 미리 올려준 거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요. 어쨌든 교과서나 학습지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울 평행 이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뭐냐면 점을 평행 이동해 볼 거고, 그런 다음에 도형을 평행 이동해 볼 건데, 평행 이동이 그러면 뭔지부터를 알아봐야겠네요. 자, 평행 이동이라 하면 뭐냐면 뭐 어떠한 점이 됐건 도형이 됐건 얘를 갖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 X축, Y축 위에 어딘가에 점이 있었겠죠, 이렇게. 자, 이 점을 갖다가 이동해 볼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 또는 Y축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 뭐 양, 음방향, 다 어쨌든 간에 이 점을 갖다가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평행 이동이고, 또는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에 도형을 갖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도 다 평행 이동입니다. 자, 근데 도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변형하거나 뭐 구기거나 훼손하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이동하는데 뭐 이렇게 막 얘를 갖다 이렇게 막 돌린다거나 어떻게 뭐 이렇게 막 돌린다거나 뭐 얘를 막 늘린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대로를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얘를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수학적으로 평행 이동은 이러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를 지금 바탕으로 도형을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다 방정식으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도형의 이름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행 이동 자체는 이렇게 점이랑 도형을 옮기는 거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의 평행 이동이라 하면 뭐냐면 이렇게 옮겼을 때 이 각각의 점과 도형에 대한 방정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점 P가 있고 점 P 다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점 P랑 P 다시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자, 점 P는 여기와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X, Y라는 좌표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점 P를 옮길 겁니다.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옮기고, 그런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겨서 점 P 다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 다시와 Y 다시가 점 P 다시의 좌표가 될 텐데, 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점 P 다시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에서 A만큼 이동한 거, Y에서 B만큼 이동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점 P가 있었어요. 점 P의 좌표를 1,2라고 해봅시다.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할 거냐면 플러스 1만큼 이동할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의 좌표 P 다시라고 하면 P 다시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1,2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1,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3 해서 점 P 다시의 좌표는 2,5가 될 거란 얘기죠. 자, 아주 쉽죠?
그죠? 점을 옮기면 그렇게 각각의 x좌표와 y좌표가 옮겨간 것만큼 더하고 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기면 점 P의 좌표가 x, y였을 때 옮겨간 점 P 다시의 좌표는 각각의 x좌표, y좌표에다가 옮겨간 만큼 a, b만큼을 각각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형은 어떨까요? 도형도 점과 똑같을까요? 도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배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어떠한 직선이 있었어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의 이름을 y는 2x라고 할게요. 기울기가 2예요, 그죠? 자, 요 놈을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옮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 원점, 점에 이동 아까 했었죠? 원점이 어디로 이동됩니까? 원점이 어디로 이동되냐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고요, 그쵸?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런데 평행 이동하면 얘를 막 회전하거나 굽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이름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가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자, 한 점을 지납니다. 그 점의 이름이 뭐였냐면 2,1이에요. 2,1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얼마야 되죠? 얘가 지금 평행이 돌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얘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2,1을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그쵸? y-1 이꼴 2배의 x-2가 되죠. 자, 우리 분명히 아까 전에 어땠어요? 점의 이동은 이동한 만큼 점의 좌표에다가 그냥 더해주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했는데 지금 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됐네요. 아주 독특하죠, 그렇죠? 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우리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원의 방정식. 자, 원점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죠? 얘의 이름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이에요. 자, 얘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해 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옮겨가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옮겨가겠죠.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평행 이동만 했으니까요. 그대로 들어 옮겼으니까요. 자, 중심이 2,1, 여기는 2,1이죠. 2,1을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은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꼴 1. 또 어때요? 나는 분명히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인데 플러스 2를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를 하고 플러스 1을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점의 이동은 이동한 만큼 각각의 점의 좌표에다가 그냥 더해주고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도형의 이동은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동한 것만큼의 반대 부호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2 했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했으면 플러스 2 한 걸 대입했을 때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증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더라도 결과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은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 성향을 갖는다라고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 과정을 보면, 자, 보세요. 자,
함수 f가 있습니다. 이 f라는 함수를 갖다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f 위에 있었던 점 p는 좌표가 x, y였다면 이 점 p가 어디로 대응됐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을 때 대응점을 q라고 하면 이 q의 좌표 UV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지금 점 P가 X, Y여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을 때 그때 점의 좌표 얘를 갖다가 UV라고 하면 U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그렇죠, X에다가 A만큼 더하면 되는 거고요. V는요, Y에다가 얼만큼? B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U랑 V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얘를 갖다가 X랑 Y에 대한 식으로 쓰면 어떨까요? X는 그쵸? X는 U-L이 될 테고 Y는 V-B면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지금 fx, y 얘가 0이라는 이 방정식 x랑 y 자리에다가 u랑 v에 대한 식을 넣어도 성립하겠죠. 참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f u-a v-b를 넣어도 이 값은 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란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 자체가 지금 원래 함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을 때 다음 식을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자는 뭐 x랑 v, u랑 v를 내 맘대로 x랑 y 뭐 이렇게 써도 문자의 사용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사용자한테 있으니까 이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그냥 fx-a y-b = 0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여기 위에서 문자 사용을 x랑 y랑 썼으면 지금 같지 않은 이상은 여기다 x랑 y를 또 쓰면 이거 중복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는데 나는 지금 뭐가 중요한 게 아니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나머지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요 빨간색 곡선 있죠? 요 빨간색 곡선의 이름이 뭔지만 알고 싶어서 그 이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조금 개념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맨날 우리가 한 문자 안에서는 아무리 문자의 사용을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문제 상황 안에서는 관련이 없는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할 수도 없고 중복되게 사용할 수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x랑 y 써놓고 갑자기 u랑 v를 다시 또 x랑 y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란스럽다면 여러분들 이 과정까지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 어떤 내용이었죠? 요 내용이죠. 도형의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어떠한 도형에 대한 방정식이 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면 그 방정식에서 아까 점은 a만큼 이동했으면 플러스 a, b만큼 이동했으면 플러스 b였지만 도형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증명 과정 여러분들 이해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5개념을 만들 것 같다면 증명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기를 추천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이에요. 얘는 점의 이동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점은 쉽다고 했어요. 이동한 만큼을 x축, y축에다가 x좌표, y좌표에다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 답은 얼마입니까? 얘는 이동한 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됐으니까 플러스 2, 5,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됐으니까 마이너스 3, 얼마?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1. 얘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점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도형의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x 자리에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면 어떻게 x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라 주면 되고 마이너스 3배에 y 대신에 뭐 써주면 되는 거예요? 1만큼 이동했으니까 y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꼴 0. 얘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다 정리해 볼게요. x 플러스 4 마이너스 3 y 플러스 3 플러스 1 이꼴 0. 상수끼리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8 이꼴 0.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기왕 우리가 문제 풀 거니까 다 정리를 해줘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괄호는 다 풀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2번은 어떨까? 2번 원의 방정식이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네요. 자,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4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4 이꼴 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얘도 뭐 다 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원의 방정식은 사실상 얘가 표준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뭐 앞에 것처럼 똑같이 다 풀어주는 형태로도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16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4 이꼴 0 즉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16, 1, 4 더하면 21 이꼴 0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의 방정식 하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이꼴 0의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더니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원이랑 일치했답니다. 이때 a, b, r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상 이거는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a,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b를 넣고 다 정리도 되지만 이러면 엄청 시기 복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표준형을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옮기기 전에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이꼴 0을 원의 표준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x 제곱 플러스 4x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 항에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플러스 4가 필요할 테고요. 괜히 4를 더했으니까 빼줘야겠죠. 4를 더 빼주고요. 그 다음에 y 제곱 마이너스 2y 얘 x 1차 항에 반의 제곱 플러스 1 괜히 더했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고요. 0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원의 표준형으로 쓰려면 이꼴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에요. 그런 원입니다.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했어요. 평행 이동.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 됐어요. 자, 그럼 얘는 평행 이동했으니까 반지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되는 거야? 반지름이 루트 5여야 돼요. 반지름이 루트 5여야 되고 얘는 지금 중심이 얼마예요? 중심이 얼마냐면 중심이 원점이에요. 1,0.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중심이 마이너스 2,1에서 0,0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평행 이동한 걸 a만큼 b만큼이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고 2고 b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얘를 통해서 지금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r 얼마입니까? r은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도형의 이동 단원의 첫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고 도형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각각의 방정식에 대해서 점은 단순하게 이동한 만큼 x 좌표, y 좌표에다가 그 값을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대신에 도형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이동하는 것만큼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더해주거나 빼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 내용 꼭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확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